사람은 각자마다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 능력주의를 앞세우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가장 쉽게는 돈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무기인 사람도 있다. 도전정신과 패기를 무기 삼는 사람, 남다른 성실함이 무기인 사람, 겸손과 솔직이 무기인 사람, 불굴의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정신의 소유자, 심지어 거짓말이 무기인 사람까지. 무기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오로지 하나의 무기만 가진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세상 일이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단해서 한 가지 무기만으론 모든 문제와 위기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기는 복합적이어야 하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쓰는 88가지 무기는 짧지 않은 60년 동안 저자가 치열하게 벌여온 생존 경쟁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현자들의 책에서 얻어 터지고 깨지며 몸으로 대오각성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어디에서나 쉽게 보기 어려웠던 무기들이다. 이 무기들은 남을 찌르고자 끝을 시퍼렇게 벼린 창칼이 아니다. 때로는 강한 창칼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요, 때로는 비수를 품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이요, 때로는 불같은 내 성정을 다스리는 얼음물이다. 한고청향.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맑은 향기를 뿜을 수 있다. 잠시의 실패에 좌절금지, 잠시의 성공에 자만금지, 일희일비 하지 말자.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처럼 엄동설한 한복판이라도 나만의 향기를 뿜어낼 무기들을 미리 만들자.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야 무기를 구하려고 나서는 자, 끝내 성공하지 못하리. 나는 북한산 백운대 높은 절벽의 바위 틈을 뚫고 홀로 의연하게 버티는 소나무를 추앙한다. 겸손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 40대 초반에 70대 선배님들과 산에 오른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중견기업 그룹 회장, 전직 고위공직자와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등이었다. 정상 인근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대화가 오갔다. 설왕설래 끝에 겸손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지혜에 도달했고, 건강한 놈이 이기는 놈이라는 처음이요 마지막 무기에 모두 동의했다. 생로병사는 하늘에 맡기되 내 의지로 수련이 가능한 겸손하게 살기를 그때 다짐했다. 잘난 체하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화내고 싸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너털너털 웃으며 넘어가자고 주문을 넣었다. 그런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살면 더 편하다는 것을 가끔 실생활에서 경험했다. 그때마다 겸손이 좋긴 좋구나 싶은 한편 이건 흔한 처세술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평생 굽히고만 살 건가 싶기도 했다. 유야 무야 사는 게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지만 겸손을 머릿속에 붙잡아 두려는 생각은 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나이보다 늙었다라는 말 대신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남달리 운동이나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해서 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정말 내 마음이 편했다.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고 남을 탓하거나 화내거나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일이 드물었다. 옛날과 다르게 가급적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가족들과 갈등이나 다툼, 사회에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 매사 걱정하는 것도 줄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좀 더 커졌다. 문득 사전을 찾아보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먼저였다. 모르는 사이에 내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던 모양이다. 그것을 스스로 각성하는데 15년이나 걸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큰 병치레만 없다면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알짜배기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은 온화해지고 마음은 넉넉해지는 노신사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10년 후 내 나이 70이 되면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었다는 말을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있게 할 수 있길 빈다. 신은 언제나 한쪽 문을 열어두셨다. 신이 공평한 것은 누구든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둔 것이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라는 말을 특히 좋아한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저 말이 희망과 용기를 준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가슴 쓸어내릴 일도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운 좋게 위기를 넘겼다. 만약 그것이 앞뒤 없는 우연이 아니라 신이 관여한 결과였다면 신은 늘 내게 먹고 살 만큼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다. 끝내 광산에서 노다지 캐기를 포기한 사람의 환한 발길질에 우연히 에메랄드 광석이 채이게 해주는 살렘의 왕 멜키세덱처럼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에서 한때 신을 의심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한 세월호 때는 신을 부정했다. 신이 어떻게 저런 비극을 만들 수 있으며 대신에 온갖 부정하고 사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심지어 그중 신의 이름을 앞세워 팔아먹는 배신자들마저 손보지 않으시는가. 신은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했다. 어느 날 곰곰이 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다. 우주 빅뱅 250년, 지구 탄생 45억 년이라는데 그것도 실은 내일도 모르는 인간들의 추측일 뿐 어찌 감히 신의 나이를 생각한단 말인가. 신의 잔기침 한 번에 1억 년, 눈 깜빡임 한 번에 1억 년, 지팡이 크게 한 번 휘두르시면 10억 년인데 이제 겨우 1만 년 남짓한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로 감히 신을 부정하려 들다니. 신의 무한장대를 100년 사는 인간이 해석하려 들다니. 신의 설계는 감히 계산할 수 없다. 신의 계획은 높이와 길이가 너무 광대해 끝이 없는 무한 우주다. 하늘의 그물은 넓으나 성기여서 결코 새거나 놓치는 법이 없다. 천망회회 소이부실 노자 도덕경.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득죄어천 무소도야 도너 8일편. 그러나 적선지가 필요여경. 착한 일을 쌓으면 신께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되돌려 주신다. 주역. 그러므로 다시 남 해코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신께서 적당히 보호해 주시고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다짐한다. 사막의 거대한 모래 언덕은 언제든 폭풍에 쓸려 바위를 드러내고 파도는 결국 절벽을 깎아내리라 믿는다. 신의 정의는 시간 싸움일 뿐임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작가가 꼭 되리라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쓴다. 신이 공평한 것은 누구든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둔 것이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물처럼 소처럼 살기. 상선약수. 물은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옆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가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노자 도덕경. 50세 즈음부터 명함에 새겨다니는 두 문장 중 첫째 문장이다. 상선약수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는 물이 최고의 선이라는 노자의 지혜가 담겼다. 밥벌이와 승진,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지향하며 거칠게 살았던 30,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자 상선약수를 좌우명 삼아 물처럼 살자며 상선약수를 명함에 새겨다녔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보려고 노력했다. 정말 쉽지 않아 지금도 늘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러다 우생마사를 보았다. 홍수가 나 세상이 물에 휩쓸리면 말은 제 힘을 믿어 물과 싸우다가 제풀에 지쳐 죽지만 소는 물에다 몸을 맡김으로써 산다는 뜻이다. 삶의 지혜를 위해 사람이 그냥 지어낸 말로 생각했는데 2019년 남도를 강타했던 폭우로 홍수가 났을 때 실제 소가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사는 것을 보았다. 소가 사는 길이 상선약수였다. 마침내 홍수에 소처럼 굴어 살아난 사람도 보았다. 페이스북 친구 도서출판 궁편책 김주원 대표는 경상도 산골에 태어나서 자랐다. 초등생이던 어느 여름 또래 아이들과 동네 개천에서 수영을 하고 놀다 상류 방죽이 터져 급히 불어난 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개천가로 헤엄쳐 나가려 몇 번 용을 쓰다 힘이 빠지자 그냥 물에다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쪽을 선택했다. 죽은 듯 떠가며 숨만 뻐끔뻐끔 쉬었는데 옆 마을이 지나고 또 그 옆 마을을 지날 때쯤 발이 땅에 닿는가 싶더니 뒤를 쫓아 달려오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건전에 살았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 나이 60 근방에 이르러 여전히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말이다.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면 몸도 같은 쪽으로 기울여야 넘어지지 않는다. 자전거의 숙명은 행여 넘어졌을 때 일어나 다시 달리는 것이다. 우생마사. 홍수가 나면 소는 물에 몸을 맡겨 살고 말은 물과 싸우다 제풀에 지쳐 죽는다. 이청득심. 아내랑 덜 싸우고 살기. 세상에 주관과 고집 없는 사람은 없다. 주관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고유 방식이고 고집은 그 방식을 유지하는 힘이다.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인 사람끼리 만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삶을 운영하는 일이란 주관 대 주관, 고집 대 고집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TV 인생극장에서 나와 부부싸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노부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주관과 고집이 없는 낙지나 문어처럼 연체동물일 거다. 성깔 만만치 않은 최씨 남자와 박씨 여자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무던히도 싸웠다. 원인 제공이야 최씨가 주로 했던 것인데 술을 싫어하는 박양이 술을 좋아하는 최군을 만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싸웠던 둘이 60을 내일 모레 바라보면서 눈에 띄게 싸움이 줄었다. 그마저 싸워도 가벼운 설전으로 끝내고 만다. 싸움이 줄어드니 살아가는 일이 덜 피곤해서 좋다. 뭐가 둘을 이리 변하게 했을까? 일단 싸울 힘이 없다. 그렇잖아도 피곤한 인생인데 싸워서 더 피곤해지기 싫은 거다. 수없이 싸워봤지만 싸워서 나오는 해결책이 더 현명한 것도 아니었다. 30년 넘게 서로 깎고 깎이다 보니 네모 반듯했던 돌들이 둥글둥글해져서
서로가 부딪혀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이다. 비결은 이청득심에 숨어 있었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얻는 길이었다. 그제 하고 어제 한 말을 또 해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 치며 들어준다. 듣다 보면 신경질 모락모락 나는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며 들어준다. 화난 일이라면 마구 화를 내주고, 슬픈 일이라면 더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라면 박장대소하며 대굴대굴 굴러주는 것이다. 뭔가 지적하면 부딪히는 대신 아, 네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빨리 대답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눈에 띄게 덜 싸우며 살게 되더란 말씀이다. 살펴보면 돈이 들거나 어려울 것이 없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사라진다. 이청득심,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이유는 상선약수와 함께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에서 나온다라는 경구를 명함에 새겨 넣었다. 어디선가 이 문장을 본 순간 자석이 붙은 것처럼 나를 빨아들였다. 나를 위한 문장이었다. 하던 사업을 접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던 때 돈 벌 시간이 없자 놀 시간이 늘어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실용 글쓰기였다. 일간지 문화면 통째로 서평이 실릴 때였고 몇몇 이름 떨치는 서평가들이 꽤 대우를 받을 때였다.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10년만 써보자라고 다짐했다. 서평으로 이름을 얻으면 출판사에게는 권력자가 될 것이라 믿었는데 그 권력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매력적이었다. 3년을 온 힘을 다해 썼는데 그만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 종이책은 가고 유튜브가 떠올랐다. 서평가의 권위도 밋밋해졌다. 계속 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문장을 만났다. 좁게 보면 서평이나 넓게 보면 글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손바닥에 올라오는 것이 있으리라 라는 희망을 만들었다. 메디치 출판사 김현종 선배는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그냥 걸어라. 걷다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길을 만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렇게 11년을 걷는 동안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었다. 팔자로는 상상 못했던 도서관장이 됐다. 서평가를 넘어 작가가 됐다. 그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에서 나온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인연, 무소유의 뿔처럼 당당하게. 법정 스님은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아라.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도록 두고 주변에 가까운 인연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라.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 투자할 때 가치가 있다라는 지혜를 남기셨다. 꼭 그렇게 하려 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대신 새로운 인연들과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다.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지만 중마고우도 안 보면 시간이 흐르면 대면대면해지는 것이 작년에 만난 직장 동료보다 멀리 머무르게 되더라.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내 인생
내 가족 먼저 챙기다 보면 돌아보는 횟수가 띄엄띄엄 되더란 말이다. 끊을 수 없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먼저 찾고 연락해 볼 생각이 없어 방치하다 10년, 20년 훌쩍 지난 사람도 있다. 지구상에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서로 욕하며 관계를 정리했는데 세월이 약이 돼 유야무야 다시 만나 정겨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손해를 끼친 사람과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그럭저럭 지내다 보니 아직 좋은 인연으로 남아있기도 하더라. 인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인 없다고 인연은 세월이 약이다. 그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시간에 맡기어 가만두는 것이 상책이다. 인연의 굴레에 나를 가두어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오직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 대신 아파주고 나 대신 내 인생 살아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구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 지난 연인, 다가올 연인에 너무 마음을 쓰며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사는 게 그러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가장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나다. 나에게 잘하자. 역지사지. 진짜 폼나는 것은 자랑하지 않기.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배려심이다. 40대 때 고등학교 동창 몇이 저녁에 모인 적이 있었다. 운영하던 홍보 대행사를 접고 프리랜서로 뛰면서 어려움을 버틴 때였다. 술이 얼큰해지자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누가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이면 이거 해서 얼마를 벌고 저거 해서 얼마를 번다며 돈벌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며칠 후 그 자리에서 벌이가 시원찮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술 한 잔도 사지 않는 놈이 돈 자랑이나 해서 불쾌했다라는 뒷담화가 내 귀에 들렸다. 내 가게 경제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더 민망했다. 그때 불쾌했던 친구는 지금도 관계가 대면대면하다. 요즘은 대부분 SNS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나 이렇게 잘 살아요 하는 곳이고 페이스북은 나 이렇게 잘났어요 하는 곳이라고 한다. 대충 틀리지 않다. 페이스북에서 꽤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나도 거슬리는 게시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인류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를 시켜놓고 자랑하거나 휴일도 아닌 평일에 골프장에서 즐기는 사진을 올리는 것. 그것도 부부 동반이면 더 거슬린다. 나와 아내가 골프와 멀게 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들 열심히 일하는 평일에 골프장에서 폼나게 노는 것을 불특정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배려심이 없는 행동이다. 그러한 자랑이 잦은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친구를 끊게 된다. 세월호 비극이 터졌을 때에는 한동안 눈치가 보여 즐겁거나 웃기는 내용을 올리지 못했었다. 어려운 조건을 이기고 훌륭한 성취를 한 자식 자랑은 해도 된다. 그러자고 SNS도 하는 것이다. 로스쿨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검사, 판사 됐다고 자랑하는 것은 취업 못한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는 부모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나라를 빛낸 상을 탄 거야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니 자랑해도 되지만 외모 준수한 자식이 공부까지 잘해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기분 좋다는 자랑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당신 기분만 좋을 뿐이다. 보통 사람 처지로는 따라갈 수 없는 비싼 취미도 가끔 자랑해야 봐줄 만하다. 부부 금슬이 그리 좋다면 그 자체로 만족할 일이지 날마다 자랑질이면 실상은 반대인데 거짓 금술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페북에다
내가 이 자랑을 하면 속이 상하거나 좌절할 친구는 없을까 한번 생각하고 말하려고 가급적 신경을 쓴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다거나 라면에 만두와 목이버섯을 넣었다던가 짝퉁 명품을 샀는데 좋다거나 베란다에 꽃이 한가득 피었다거나 장모님이 맛있는 김치를 보내셨다는 그런 자랑이야 얼마든지 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한 자랑은 사소해서 나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페북에서 유머나 애교를 위해 당근마켓에서 산 비 오면 물 새는 중고 오메가 시계를 가끔 자랑한다. 그렇지 않고 기백만 원 넘는 진짜 오메가 시계를 그리 자랑한다면 그건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비정상 정신 상태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인생은 돌고 돈다. 오르막길 오를 때 내리막길이 있음을 잊지 말자. 앉은 자리를 맞바꾸면 풍경이 달라진다. 안 된 사람 조롱하지 않기. SNS로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가 왕성해 패로 나뉘어 벌어지는 싸움도 격렬하다. 정치 노선, 양성평등,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기피 같은 큰 문제부터 친구와 술 마시다 실종돼 죽은 남학생 문제까지 전선도 다양하다. 언론까지 본분을 포기한 채 어느 한편이 돼 선동하는 싸움터는 광기에 쌓인 집단적인 증오, 저주, 혐오가 넘쳐나 어떨 때는 이러다 무슨 사태라도 터지나 정말 무섭다. 사람이 지은 죄에 사회가 부여하는 최고 형벌이 감옥에 가두는 것과 사형이다. 감옥에 가본 사람들은 그곳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인 줄 안다. 가본 사람은 감옥은 나오는 맛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 힘든 감옥에서 나올 때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다. 그만큼 감옥살이가 힘들다는 역설이다. 사람이 지은 죄에 신이 내리는 최고 형벌은 죽음이다. 스스로 죽든 죽임을 당하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죄는 원인 무효다. 공소권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 천인공노할 폐륜 악행을 저지른 악마나 짐승이라면 모를까. 보통의 죄에 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 그를 더 이상 비난하거나 조롱, 야유하지 않는다. 벌을 받는 데에도 조롱하고 야유하는 마음은 너무 잔인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찌어찌 그리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물며 죽음으로 끝난 사람에게 저주, 증오, 조롱을 보내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1도 없다는 반증이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짐승과 다른 사람의 자세이다. 안타깝게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숭고한 마음이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사람이 재산이다. 나는 의리를 중히 여긴다. 국어사전에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돼 있으나 그보다는 좋게 인연을 맺은 사람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배신하거나 뒤통수 치지 않는 것을 의리로 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영화 대사는 이런 경우 나쁘지 않다. 의리 때문에 삶의 행로가 크게 바뀐 적이 두세 번 있지만 그것으로 이어진 현재의 결과에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역사의 가정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다. 의리를 중시하며 살았더니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임을 실감했다. 패기 넘치는 젊은 날에는 내가 잘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무슨 재산 하며 시건방을 떨었을지라도 중년을 넘어서자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 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겪었다. 사업이든 기술이든 공직이든
한 분야에서 거장에 이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를 불러들여 성공에 이르게 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등 어루만지며 간 꺼내 먹는다는 정치판에도 끝내 민심을 얻는 정치인은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 겸손과 배려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에 성공하거나 민심을 얻는 사이비는 반드시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과응보를 우리는 늘 보아왔다. 나와 엮인 사람의 인간관계란 블랙박스다. 누구든 그가 쳐놓은 고물이 바닷속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인연 맺은 사람과 의리를 중히 여기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현실에서 뼈저리게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의외로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의외로 길다. 그 안에 독불장군은 없었다. 사람이 재산 맞다. 친구라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칼등으로 치되 칼날로 치지 마라.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의외로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의외로 길다. 사람이 재산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무기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최복이 펴낸 곳은 세비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돌아가 그때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쉽게 휘청이곤 했습니다. 한데 인생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는 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누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기 편해지겠죠. 최복이 작가의 책 내 인생의 무기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88개의 무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다듬어진 연장의 날처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혜와 통찰이 담긴 무기들이었어요. 무기를 잘 휘둘러야 한다는 건 우리가 전장 속에 있다는 거라서 쉽게 동의 안 하고 싶으면서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 또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책은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무기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조화로움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다양한 요소를 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 목소리와 책, 음악, 화면을 지금처럼 조화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그중 하나예요. 제가 이걸 엄청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으니 꾸준히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좋은 삶의 무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작은 즐거움을 찾는 능력.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맨발 걷기 하러 가는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드문드문 편의점에 들러 제 텀블러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사게 되는데 1,3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마셨던 커피보다 가장 맛있었어요.
이야, 돈 1,000 얼마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매번 신기해 합니다. 또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거,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무기는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매일매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자기만의 휴식과 만족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맞다. 또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네. 저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잘한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잘 웃고 또 잘 울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게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나를 너무 여리게 만든다 싶어서 싫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를 너무 잘하니까. 배려가 많은 자작나무 아저씨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였을까 궁금하네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런 걸 참 잘했어. 이게 내 삶의 무기였어.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랄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무언가가 그게 바로 무기인 거니까. 본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막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t every time you look at me with those eyes, everything inside my head goes blank. I wanna tell you but I don't know what to say. But please don't go. Don't you go leaving me all alone. The things that I do just to keep you close. I'm sorry if I'm coming off too strong, but maybe I'm just acting tough. 'Cause deep down I'm scared of love, scared of love, scared to trust. But with you I'm brave enough to try again and just pretend that maybe I found the one again. I want you for the rest of my days. 'Cause baby I don't know what to do. And if I lost you, the love of my life would kill me, it's true. 'Cause there'd be no me without you. I'm in too deep. The way I felt for you, there's no coming back. Girl, you got me in the palm of your hands. I'm sorry if I'm coming off too strong, but I'm sick of acting tough. 'Cause deep down I wanna love, wanna trust. And with you I'm brave enough to try again and just pretend that maybe I found the one again. I want you for the rest of my days. 'Cause baby I don't know what to do. If I lost you, the love of my life would kill me, it's true. 'Cause there'd be no me without you
here with